역세권 위주와 그 다음에 중고금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근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나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서울의 개발 예정지 쪽의 빌라 투자예요. 물론 이제 거래량 자체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아파트가 거래량이 급감한 거에 비해서는 빌라는 상당히 거래가 좀 움직이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8월 초가 지나고 중순 이후부터 부쩍 늘어난 것이 이제 몸으로 좀 체감될 정도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전히 지금 집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집을 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오히려 저점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분위기만 보면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 일단 금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어요. 0.25%씩 올린다고 하게 되면 0.5에서 0.75%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년까지 또 금리를 계속 올리겠느냐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금리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요. 또 금리는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하고만 연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큰데 이렇게 계속 부담을 주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지만 내년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코인, 주가 다 바닥쳤단 말이죠. 부동산도 일부 지역 하락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급감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내년 초가 되면은 제 생각에 금리 인하까지는 안 되더라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816 대책 보셨겠지만 공급 대책 계속 나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공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입주할 때까지의 그 기간, 텀이 상당히 깁니다. 그 기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로 바라보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금리로 인한 부동산 하방 압력은 끝이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정책 호재론에서 가격 상승은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그럼 지금 집을 사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를 사야 될까? 또 뭐를 사야 될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는 좀 어렵죠. 왜냐? 비싸니까요. 대출은 여전히 안 되니까.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파트 구입은 힘듭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중위 가격도 9억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소액 투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은 꾸준하게 공급한다고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오피셜을 낸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공급을 하면 뭐밖에 없다? 정비구역 개발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재건축 구입해도 됩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죠? 비싸요. 재개발은 빌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이죠. 물론 이제 재개발 확정 지역 같은 것들은 이미 민간 재개발로 상당히 진행되는 것들은 현금만 10억이 넘게 필요한 구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이 없다면은 못 사죠. 그런 거 못 사지만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하시게 되면 되죠. 그죠? 매년 10만원씩 공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간 서울에서만 엄청나게 많은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예정지들 추진하는 것들, 공급하겠다는 것들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위주로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죠. 자, 여유가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용산이라든가 한강변 쪽이라든가 이런 쪽 사면 되는 거고, 돈에 맞춰서 개발 호재 많은 지역, 또 역세권 지역, 이미 좀 상당히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 동의서를 걷는다거나 이런 지역들 사시면 되는 겁니다. 내 돈이 근데 자금이 억대도 아니고 몇천만 원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또 노후도가 있고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미리 묻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개발될까요? 모르죠. 한참 걸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라는 어떤 그 상황, 그것만으로도 가격은 충분히 올라요. 왜? 서울은 집이 원체 모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빌라는요,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 진짜 넓죠? 서울 중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 816 대책을 보게 되면 도심권, 부도심권, 그 다음에 역세권, 그 다음에 중고금 지역,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자, 향후 수년 동안 이런 쪽을 위주로 개발할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도심, 부도심, 이런 것들, 너나 나나 다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격이 높아요. 여력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여력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사야겠죠.
그게 어딜까냐면은 역세권 위주와 그 다음에 중고급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 이번 8.16 대책에서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요. 자, 역세권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인 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역세권과 비역세권 중에서 당연히 역세권을 찾아갑니다. 자, 중고급 지역 역시 1970년대 영동 개발할 때는 당연히 그 중고급 육성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공장이 필요합니까? 주택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급 지역에 주거지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주거지역으로 계속 개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중고급 지역은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 지역에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럼 사야지. 역세권과 중고급 지역의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세권을 사야 되느냐? 당연히 업무 지역을 관통하는 역세권을 사야 됩니다. 업무 지역이 어디예요? 도심권, 강남권, 영등포, 여의도권, 그 다음에 뭐 마곡지구도 있고, 뭐 문정지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고급 지역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대표적으로 영등포, 그 다음에 성수, 예, 이런 것들인데 영등포는 특히 서울시의 3도심, 3핵이라고도 하죠. 강남, 그 다음에 도심.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영등포, 여의도권 역입니다. 그러니까 3도심이면서 중고급 지역인 영등포는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역세권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정부가 빠른 추진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GTX 주변으로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죠. 이번에 시범지구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최근 거래량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기사도 보셨을 텐데 지금 주춤할 때 한번 잡아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제 속된 말로 굉장히 많이 쫄아 있으신 건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방 압력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상승 압력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 언제 이 방향성이라는 건 한 번에 확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금액도 한 번에 뜨기 때문에 구입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금액인 현재 시점에서 좋은 물건을 잘 선점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전이었습니다.